자, 앞 시간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슈퍼바이저 컨트롤의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어느 상태보다 이제 벗어날 때가 되면 퍼지 컨트롤 쓰면 이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상태가 벗어나면 이렇게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슈퍼바이저 컨트롤 쓰면 스레스홀드 벗어나면 슈퍼바이저가 동작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퍼지 제어기가 동작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되고, 요거는 이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었을 때도 잘 동작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PID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ID 제어는 여러분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제어기 형태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KP, KI, KD 해서 세 개의 개인이 있습니다. KP는 에러가 크면 이제 개인이 커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개인이 곱해진 다음에 제어하는 형태가 되고, 자, I 제어기는 S분의 1이라 해서 이제 적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적된 에러가 크면 클수록 그 제어 입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자, 미분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에러가 증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많이 해줘야 되죠. 또는 반대로 감소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가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제어 입력을 크게 해주는 이제 미분 제어기, 이제 세 개가 합쳐져서 PID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여기에 S하고 S분의 1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S분의 1은 적분을 실제로 해줍니다. 자, 컴퓨터로 할 때는 누적된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에러에. 자, 그 다음에 미분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실제 두 개 차를 해서 구하거나 또는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서 에러를 찾아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결국 각각 해서 KP를 밖으로 뽑아내면 여기에 KI를 구하기 위해서 TI, 그 다음에 KD를 구하기 위한 TD 이 개수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TI는 앞에 있는 거 KP 나누기 KI 되고, TD는 KD 나누기 KP,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개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의 KP를 뽑아내서 이제 이렇게 개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PID 제어기는 중요한 게 이제 에러를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로봇을 가지고 제어를 할 때 개인을 보면 개인을 이제 어떻게 튜닝해야 되느냐, 이제 적당히 룰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룰을 잘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으면 그를 퍼지화 할 수 있을 거고, 그 룰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보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세 개죠. 세 개, KP, KD, KI 이제 세 개가 되는데, 자, K가 움직이는 범위를 우리가 퍼지는 항상 그렇죠. 미니멈과 맥시멈 있고 그 움직이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KP는 미니멈과 맥시멈, 마찬가지 D도 미니멈, 맥시멈 있고, 그 다음에 K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KP, KD, KI를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움직이는 범위로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P가 최대가 되면 어떻게 되면 1이 되죠. 최소가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KP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KD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범위에서 노멀라이즈 시켜서 0하고 1 사이 값으로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지 룰을 정할 때 0하고 1 사이 값에서 노멀라이즈 된 값을 하면 이제 튜닝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I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파라는 개인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 TI를 TD의 알파벳, 그러니까 TD는 미분에 해당되는 KD에 있는 개수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TI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신 표현했을 때 KI 개인하고 알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앞에 식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알파의 역수가 됩니다. KI는 뭐냐면 우리가 KP하고 똑같이 에러가 크면은 누적이 커가고 비례되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KP가 커지면 알파는 여기 반비례하죠. KI가 맞죠? KI하고 KP하고 같은 비례해서 커진다 그러면 알파는 여기서 반비례하죠. 그래서 KP가 커지면 알파는 작게 해주면 돼요.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버제스 룰에서 여기 반비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뭐냐? KP 프라임, KD 프라임,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KP에 반비례하게. 그렇게 우리가 룰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거는 세 개의 파라메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ID 제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핸들링 하는 거는 에러하고 에러닷 두 개만 갖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봇 같으면 로봇 관절의 앵글하고 속도. 자, 모터는 그래서 이제 PD 컨트롤러 충분히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AL, 그 다음에 에러 다시 BL이면 KP, KD, 알파를 각각에 해당되는 룰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룰을 이제 찾자 이제 그러죠. 룰 개수는 전체 M개, 라지 M개의 룰을 찾는 거. 자,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KP, KD, 알파를 이렇게 퍼지 룰에서 찾고, 자, 요거를 다시 식을 복원시켜야 되죠. KP 원래 있는 디파인 된 걸로 식을 앞에 있는 식대로 이제 복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에러와 에러 다시 들어왔을 때 KP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 다음에 KD, 알파를 어떻게 정하느냐, 요 룰만 찾으면 됩니다. 퍼지 룰을.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에러. 자, 에러와 에러 닷의 움직이는 영역을 7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자, 중간 제로에서부터 네거티브 빅, 포지티브 빅, 그 다음에 네거티브 미니멈, 스몰, 포지티브, 스몰, 미디엄. 이렇게 7개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전체에는 영역은 몇 개 나올까요? 7개, 7개니까. 7 곱하기 7. 49개의 룰이 나오겠죠. 자,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0하고 1 사이로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빅하고 스몰만 있으면 되죠. 개인을 키우냐 작게 하느냐 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알파는 우리가 이제 요 역수로 쓴다고 했으니까 알파는 대략 1에서 대략 뭐 6 정도 사이에 값을 가진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알파 개인은. 그래서 출력은 이와 같은 멤버십을 쓰고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력 들어오는 변수에 대해서 7개 룰을 쓰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각각 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포지티브 빅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레퍼런스가 있고 이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건데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에러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에러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0이고 그럼 에러가 포지티브 빅, 그 다음에 요 네거티브 빅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에러가 포지티브 빅이고 에러 다시 제로다. 그럼 어디입니까? 제로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지점. 미분은 0이고 포지티브 빅 한 지점이죠. 자, 만약에 에러는 0이고 에러 닷은 포지티브 빅이죠. 요거는. 자, 요거는 에러는 0이고 에러 닷은 네거티브 빅. 자, 여기는 에러는 네거티브 빅이고 에러 닷은 제로. 각 포인트마다 있겠죠. 자, 각각의 포인트가 됐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제 A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A 지점에 있을 때 자, KP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포지티브 빅이니까 포지티브 빅하게 줘야 되겠죠. 자, KP는 이게 크기니까. 그게 마찬가지 그 다음에 비례는 움직이는 게 적으니까 비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작게 줘도 되죠. KD는 작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KD는 스몰. 그 다음에 알파는 KP하고 반비례해야 돼요. 그러면 KP가 크니까 알파는 반비례하게 스몰
자동으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룰이 하나 정해졌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에러가 0입니다. 에러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에러 다시 네거티브 빅. 자, D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 D1입니다. 에러가 0이고, 에러 다시 네거티브 빅. 자, 이때는 KP는 에러가 큰 때 주는 거니까 KP는 스몰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KD는 빅. 여기서 네거티브니까 KD는 크게 주면 되겠죠.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알파는 KP에 반비례하게 빅. 자, 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자, 77이 49, 49개의 룰이 될 거고, 각각의 룰에 해당되는 에러와 에러 다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Y바는 0 또는 1이죠. 자, 0 또는 1의 형태로 KP, KD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룰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49개 룰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하니까 에러가 만약에 0이고 그 다음 에러 다시 0이면 에러 다시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0이고 에러 다시 0이면 입력이 빅이 되나요? 에러 다시 0이면 뭐 어쨌든 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에러가 포지티브 빅이고 에러 다시 0이면 제로면 요게 빅이었죠 아까 전에 맞죠? 앞에서 첫 번째 검토했던 게 요 지점이죠. 자, 그 다음에 D1에 해당되는 건 뭐인가요? 에러가 0이고 그 다음에 에러 다시 네거티브 빅 여기죠. 여기 되면 스몰 됐죠. KP.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을 때 요 삼각형 위쪽하고 아래쪽은 빅입니다. KP를 크게 줘야 되고 왼쪽 여기는 스몰로 주게 일관성 있게 어쨌든 이와 같이 룰이 나옵니다. 자, 뭐 KD는 요하고 이제 모양이 좀 다르죠. 요렇게 껐을 때 여기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KD를 빅으로 줍니다. 그리고 얘는 스몰로 줍니다. 그러면 에러가 이렇게 하면서 0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요거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스몰하고 빅을 반대로 해주는 대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단계를 앞에 어떻게 했냐면 2, 3, 4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제일 크게 5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갈수록 3 5 주고 3 나머지는 제일 작게 스몰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지 룰을 정해주고 자, 그러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자,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러가 나오고 에러 다시 나옵니다. 그 나온 거에서 각 룰에 대해서 얘의 룰 값이 나오고 그거를 다시 KP, KD, KI로 바꿔주면 우리가 PID 제어 개인이 결정되고 그럼 자동으로 이제 튜닝이 쫙 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예제가 여기에 있는데 Z20 파이썬으로 하려니까 이게 룰이 49개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매트랩에서 구현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IS 돼 있는 부분이 앞에 있던 그겁니다. 지금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꽤 시간이 오래 걸리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 이제 그 퍼지 여러분들이 그 룰을 정해서 파이썬으로 코드 짜는 거는 지난번에 짰는 거 있죠? 기억납니까? 백트래커 할 때 if then 해서 쭉 해서 멤버십 펑션 만들고 범위 정해서 펑션으로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거 실제로 한 적 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단계 그대로 하면 되고, 단지 룰이 지난번 타이핑에서 27개 했나요? 짠 적 있죠. 27개 했는 거 그대로 해서 지금 있는 거 에러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걸 직접 범위만 정해주면 그걸 이제 해놓은 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적분이고 t로 나눈 게 이제 요게 미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더한 게 요게 적분입니다. xi, xd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kp를 퍼지의 룰에서 값을 이제 각 룰에서 개인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정해주고 kp, ki, kd,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인버티드 펜들럼에 적용시킨 겁니다. 왜 이래 오래 걸리냐 이거. 이래 오래 안 걸리는데 어깨 뭐라 했을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델이 뭐냐면 인버티드 펜들럼 똑같이 앞에 했는 그겁니다. 그래서 1로 가는 이제 그런 걸 PID 개인을 전혀 설정을 안 하고 자동으로 퍼지로 이제 정해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로 갈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사용된 입력이 이와 같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 이와 같이 퍼지를 이용해서 개인을 정하게 되고, 여기 보면 챕터 20의 RK2 있죠. 여기 보면 챕터 20의 모델 2라는 걸 이용합니다. 모델 2라는 거는 이런 모델이죠. 지금 선형 시스템의 모델. 자, 이 모델을 가서 지금 퍼지 룰을 PID 자동으로. 자, 이거 PID를 개인을 고정시킨 걸 해볼까요? PID 개인을. KI, KD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해보면 앞에서 수렴해서 이제 학습해서 찾은 게 이제 요렇게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찾은 게. 우리가 튜닝해라 하면 이게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퍼지 룰로 찾아온 게 이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PID.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세스가 있을 때 앞에 이제 우리가 퍼지 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퍼지 룰을 적용시키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non-퍼지된 슈퍼바이저 컨트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PID나 이제 또 다른 어떤 제어기가 있으면 그 파라메타를 퍼지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자, 이런 형태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들이 슬라이딩 모드, 슈럴 있고 어댑티브,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뭐 이외에 했던 뭐 옵티말 컨트롤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징 컨트롤,
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 안정화 시키는 거고 최적의 성능을 구하는. 그다음에 요거는 파라메타를 모를 때 자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고.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앞에 했던 우리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요 영역 안에서는 선형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제어기를 쓰고 이제 이 밖에 있을 때는 얘가 동작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서피스란 걸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피스가 있으면 자, 여기에 서피스 요거를 이제 슬라이딩 서피스란 슬라이딩 이 서피스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놓으면 이 슬라이딩 서피스에서 미끄러지듯이 이제 이렇게 수렴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되면 포지티브 빅, 이쪽에 있으면 네거티브 빅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서피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피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거는 이제 트래킹 프로그램에 굉장히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로봇 같은 경우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쓰면 효과가 있고, 그 알고리즘은 이 책에 있습니다. 거기서 19장에 있습니다. 19장에 그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해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넘어가면 어댑티브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거기에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옵티말도 마찬가지. 앞에 했던 굉장히 이제 좀 이론적인 그런 걸 적용을 이해를 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 나온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수업을 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제공을 하고,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이제 강의 자료 동영상뿐만 아니라 코드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퍼지 제어 시스템에 대한 걸 살펴봤고, 최종 이제 텀 프로젝트는 로봇에 대해서 앞에 어떤 퍼지 제어기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적용시켜보고, 이게 이제 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PID 코드가 있으니까 이 코드 주어졌죠? 그 개인 튜닝 방금 한 거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은 되겠죠. 자, 그거 하는 거는 코드 드렸다 했는 게 어떤 코드인지 기억 안 나나요? (6장에) 했었나요? 6장 이건가? 아, 6장 요거는 나이 하는 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멤버십 함수 그리는 거 했었죠. 6장 뒤에 나온 것 같은데, 백트래커 이거 읽을 것 같은데, 트럭 백커 이거 하면서 멤버십 함수 이렇게 범위 정하고 룰 여러분들 27개 쭉 정했죠. 그렇게 쭉 다 정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요거를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죠. 퍼지 룰을 만드는 거를 퍼지 세타라는 걸 해서 입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타를 퍼지 룰에서 만들어. 지금 여러분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PID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PID 개인 똑 튀어나오게 만들고 뭐 앞에 이제 시뮬레이션에 적용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룰을 이와 같은 형태로 입력 범위만 정하고 룰만 정하면 이제 되는 거고. 자, 그게 이제 룰을 정하기 어렵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했죠? 리스트 스퀘어나 RLS 했는 것처럼 입력 범위에서 자동으로 퍼지 셋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게 몇 장이 있어요? 13장이 있었나요? 13장. 뭐 그레이디언트 여기서 있었나? 13장. 요게 기본 그거죠.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에서 멤버십 펑션, 센터 정해주면, 범위 정해주면 센터 다 해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죠. 그래서 디노미네이터, 노미네이터에서 출력값만, 대표값만 정해주면 퍼지 룰을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을 원하는 대로 출력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4시까지 한번 텀 프로젝트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시도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모르는 부분에서 하나씩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제 스스로 파이썬을 익히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 어떤 코드 이게 자료가 없으면 어떤 게 뭐 요청하셔도 됩니다. 강의자는 다 올려놨으니까.